와이어헤드입니다. 이 시리즈물 제목이 미드나잇 코리아죠. 왜 이런 이름을 지었냐면 이게 한국말로 하면 자정, 미드나잇, 자정 한국, 이제 자정 한국. 이 얘기 재미없다. 어쨌든 자정 한국, 미드나잇 코리아. 1편 똥구멍 편을 제작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그럼 뭐 어떻게 닦으라고, 뭐 비누로 닦으면 뭐 항문 점막이 다 손상되고 하는데 지금 물로 닦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뭔 개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다른 똥구멍을 닦을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목에서나 내용에서나 보시다시피 똥구멍의 진실이죠. 닦아도 냄새가 남는다, 그래서 어쩌라고가 아니라 냄새가 난다 이거죠. 저는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이런 상상을 평소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비슷한 예인데, 저희가 치약 칫솔 해가지고 이빨 닦잖아요. 그걸 이제 그렇게 닦는 걸 다른 예로 이제 접목을 시켜보면, 자, 치약 칫솔 얘기는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설거지를 한다고 칩시다. 설거지를 해서 이제 뭐 수세미에 이제 세제칠을 해가지고 이제 막 접시를 샥샥샥샥 비누칠하고 물로 헹구고 이렇게 마무리하죠. 근데 우리가 마무리할 때 좀 어떻게 해야 개운해요? 물로 이렇게 물을 틀어가지고 샤 비누기를 없앤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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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깨끗이 닦였구나. 손으로 혹시 뭐 이제 마지막 남은 잔여물이 없는지 이제 체크도 할 겸, 그리고 뽀드득 뽀드득 하면 기름기도 다 없어져서 아주 깨끗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깨끗하게 잘 닦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빨을 닦을 때도 기본 원리는 똑같죠. 세제 뭐 그 설거지하는 거랑 칫솔에다가 치약을 발라가지고 솔로 이를 박박박박박박 문질러요. 문지르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해? 물로 헹구잖아. 아니면 뭐 칫솔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좀 깨끗해진 칫솔로 솔질을 할 수도 있고 입안을. 근데 그 설거지랑 비교해서 생각해보니까 설거지 같은 것도 손으로 한번 빡빡 문질러줘야 나머지 오염물들이 깨끗하게 없어지는데, 이 닦는 것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끔 그래요. 이를 이제 솔질로 끝까지 이렇게 개운하게 닦고 나서 물로 깨끗이 다 헹군 다음에 이제 손가락으로 뿌드득 뿌드득 하면서 이를 닦고. 괜찮지 않을까? 별론가? 재미없나? 다음 거. 2편 제목이 뭐지? 2편이 제가 이제 5편의 영상을 올리면서 가장 많은 조회수와 많은 피드백을 받았던 영상입니다. 광고충들에게 고함. 사실 사람들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사기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타임라인 더러워지고 뭐 영상들 남의 거 올려다가 막 수익 내고 이런 거 열받거든. 그래서 몇몇 제작자분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다, 잘 봤다, 재밌게 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로에서 뭐 이따 4편 얘기할 때 도로의 무법자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하거나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 걸리거나 누구한테 지적을 받지 않으면 잘못인지를 모르거나, 혹은 잘못된 짓인 줄 알고도 계속했는데 아무런 페널티가 없으면 그냥 계속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광고충 같은 경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페이스북은 계속 신고해서 내려야 돼요. 계속 이거 광고라고 신고하고 부적절한 게시물이라고 신고하고 이러면 계정에 결국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 행동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평소에 되게 재밌게 보지만 원본 영상이 뻔히 있는데 그러는 채널, 그러니까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 파일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이거 외국 유튜버의 영상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자기 채널에 그대로 올리거나 뭐 자막을 입혀서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뻔해 보일 때는 계속 스트라이크 신고를 줘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 사실 뭐 누구의 돈도 아니에요. 광고주의 돈이고, 왜냐면 유튜브를 보거나 이제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을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니까 우리가 돈을 직접 냈는데 사기인 건 아니야. 물론 광고주의 돈이 나가는 거고 우린 그냥 재밌게만 보면 돼. 그 대신 창작자의 저작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침해당하고 있는 걸 우리의 광고 보는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얘네 걸 봐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족족 신고를 합시다. 우리 모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볼 때 신고 버튼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두자고요. 다음 주제. 다음 주제는 3편은 강남공화국이었죠. 지금 이게 뷰가 제일 안 나와요. 강남공화국이 왜 이렇게 된 건가 하니, 이제 여러 사이트들에 이제 저도 뿌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뿌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원숭이 나오고 내용 재미없고 하니까 거부감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 편의 타격은 뭐 일부 강남 뭐 박원순 뭐 신현희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정치글로 오인을 받아서 삭제된 곳이 꽤 됩니다. 몇몇 대형 사이트에서 이렇게 타격을 받으니까 뷰가 눈에 띄게 적더라고요. 사실 정치 관련된 얘기나 그런 여러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민감한 주제 이런 건 이 영상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제 얘기, 어릴 적에 살았던 아파트들이 재건축하면서 바뀌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그런 약간 개허접한 애니메이션들 이런 것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 전, 중, 후반부에 들어가 있는 미래 예언이죠. 예언. 이를테면 예측, 예상. 원숭이가 나와서 지금 우리 현 시대에도 강남구가 뭐 독립한다느니 뭐 지역 자치구를 설립한다느니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아파트들이 벽을 치고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데 요걸 이렇게 통합해 보니까 나중에는 강남구가 뭐 이렇게 독립을 선언해서, 실제로 독립을 선언해서 이제 독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완벽한 의미의 자치구가 돼서 사람들의 통행을, 그러니까 강남 주민이 아닌 경우에 통행을 제한하거나 허가제로 운영할 수도 있겠다. 뭐 한 3, 40년 후는 제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물론 많은 커뮤니티들이 정치글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정치글 아닙니다. 강남공화국 재밌어요. 진짜 오랜 시간 걸려 만들었어요. 보기에도 예쁘실 겁니다. 패스. 자, 4편은 이제 제 멘트랑 이제 저희 대표 캐릭터인 원숭이 인형이 등장하지 않는 도로의 무법자 편. 이제 탑7이라고 표지를 달아서 이제 내용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이 도로의 무법자들은 온전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봤던 글들의 교차 지점을 찾아서 만든 거예요. 그 교차 지점만을 이제 순위로 꼽아서 이제 만들었죠. 저는 뭐 예전에는 차를 운전을 했었고 한 4, 5년 정도, 제 차는 아니었고 이제 가족차를 운전을 하다가 이게 가족차에 기생하기가 어렵다 싶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자동차 입장, 오토바이 입장 다 알고, 그리고 한동안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하루에 왕복 한 20km 정도를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창 자전거는 도로에서 탄다 이 얘기 나올 때쯤, 지금도 자전거는 도로에서 타야 되죠. 어쨌든 자전거도 타보고 도로에서, 오토바이도 도로에서 타보고, 자동차도 매년 타보고, 이렇게 타보니까 역시 우리의 주적은 업무용 차량들이죠. 무조건 업무용 차량들이, 물론 생계 때문에 이제 시간도 타이트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지수가 굉장히 높으니까 공격적으로 운전해요. 근데 그게 너무 생명을 위협하는 형태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광의 1위가 택시죠. 택시. 제가 한 밤 11시나 한 새벽 3시에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멀리 한 20km 정도 편도. 그때 보면, 그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쭉 달리면 주변에 한 9대 정도, 8, 9대 정도가 쭈르륵 다 택시가 저를 둘러싼 형태로 다닐 일이 굉장히 많아요. 택시가 진짜 많아. 택시가 많은데 승차 거부도 하고 손님 잡으려고 막 개판 치고 운전하고, 진짜 열받습니다. 택시기사 직업이신 분들 잘 안 그러실 거라 믿어요. 그날따라 저한테 시비 터는 놈들이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순위 영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이것도 이제 작업한 지가 좀 지나긴 했는데 부모 자식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사실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몇몇 이제 어른분들한테 받은 피드백 중 하나가, 넌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이런 소리 한다, 나갔든 나갔지 않든 뭐 사랑을 한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게 중점이 아니에요. 멍청한 아저씨들아. 우리가 20대 초반에 하는 고민에 대한 내용을 풀어본 거예요.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에 이제 막 술 먹고 놀다가 이렇게 막장으로 살면 되나? 나 같은 자식 낳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막 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시기에 나 같은 자식을 낳으면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하긴 하지만, 나 같은 자식을 낳은 것보다 나 같지 않은 자식을 낳았을 때가 더 예측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자식이든 나 같지 않는 자식이든 뭐 누가 밉고 좋고를 떠나서, 나 같은 자식일 때 나 같은 성향을 보이는 자식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정도가 있고, 나 같지 않은 자식이 나올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데, 나 같지 않은 자식일 때 그게 훨씬 어려울 거란 얘기죠. 굳이 제가 자식을 안 낳아도 저와 제 부모님 사이나 주변 일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뭐 자식을 안 낳아봐서 모른다니 뭐 개소리는 집어쳐. 뭐 이 영상은 그냥 여기저기 홍보 안 하고 아마 유튜브에만 올릴 것 같아요. 지금 한 40분 정도 구독을 감사하기로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이제 컨텐츠를 머릿속에 쌓인 아이디어는 많고 컨텐츠 만들 시간도 많고 하니까 열심히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제 채널의 핵심은 막 유머 이런 건 아니에요. 시사 이슈나 정치적 이슈, 문화적 이슈, 이걸 바탕으로 한 이제 제 소소한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고민들, 생각지도 못했던 뭐 반례들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제시하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얘기해보고 싶은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곧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걸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아무래도 유튜브로 들어오기 귀찮을 수 있으니까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페이스북은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블로그나 뭐 기타 SNS를 통해서 좀 더 소통하고 그걸 통해서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남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왜냐면 제 주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강하진 않아요. 결국 주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가 좀 이상하더라, 별로더라 이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영상이 뚝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끝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편하게 말할 땐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는데, 꼭 이렇게 제가 첨예하게 대본을 써서 만들고 나서 그걸 이제 그대로 읽는다기보단 좀 핵심 단어만 써놓고 이제 의역이 아니라 좀 느낌을 살려가면서 문장을 완성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뭐 이랬죠. 뭐 다음 편에서는 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이걸로도 욕을 엄청 하시대 진짜. 어쨌든 다음 편에서 만납시다.